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팀 힐러의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말 때문에 울고 웃은 일 많으시죠?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그리고 개그맨 이정규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아, 오늘 황사가 진짜 심하네요. 아, 그렇죠. 네. 오프닝에서 제가 밥 실험 이야기를 했는데요. 쌀밥을 한 달 동안 따뜻한 얘기 해준 밥, 또 나쁜 얘기 해준 밥이 곰팡이가 다른 게 피었다. 맞아요. 이거 영상 봤어요, 저. 예, 보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 쌀은 이미 그 뭐랄까요, 쌀을 이미 추수를 한 거고 이미 그 생명력이 없다고 본 건데 네. 그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쌀뿐만 아니라 영상 보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도 결정체가 다르더라고요. 예. 물 같은 경우도 이 예쁜 말을 해준 물은 결정체가 예쁘고 네, 그리고 아닌 거는 막 삐딱삐딱하고 네, 이상하더라고요. 네. 야, 그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말에 영향을 받는구나.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 그쵸. 엄청난 차이. 네. 그러니까 그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있나 봐요. 뭐 사람한테도 기운이 있고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딸들에게는 예쁜 말, 고운 말 쓰기 이런 거 엄청 교육을 해라. 네. 이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 진짜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네. 저희 이제 딸들도 저희 아내도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고 어제 제가 저녁 늦게 들어갔어요. 이제 지방에서 행사를 하고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그때 딸이 물을 마시러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대본을 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딸이 저를 딱 보자마자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이게 막 뭔가 벅차면서 제가 꼭 안아주면서 저도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사실은 누군가는 굉장히 또 하기 힘들어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하면 또 힘이 나는 굉장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말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작동하는데, 그러니까 단어 자체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그런 힘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말을 하는 경우는 이미 말하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움이 그 사람에 전달되는 거고 그 사람을 이제 살인하는 것까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의 힘은 결국은 마음의 힘에서 오는 거죠. 네. 네, 말의 힘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말의 힘은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실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든다. 또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 맞습니다. 습관은 인격을 이루어준다. 그리고 인격은 결국 인생을 만든다. 이야, 이거 진짜 그런 말이 있죠. 진짜 명언이시네. 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찾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7,000마디 정도 말을 하고 여자들은 한 3배, 한 2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한다. 남자, 여자 말의 차이가 많은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말을 책으로 엮으면은 800페이지 되는 분량 책을 66권 정도 만든다. 야, 새삼스럽게 다가오네요 이게. 네. 여성과 남성의 이런 그 말을 하는 차이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을 믿는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 여성분들이 더 감정적인 어떤 그 이제 더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 쓰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그걸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고 또 그런 환경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남성이 말을 많이 하면 사회적으로 약간의 그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예. 남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여자들이 말을 하면 굉장히 그런 그냥 용납해 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시너지가 돼가지고 여성분들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는 존재 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학자들 연구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성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남자는 논리, 이성, 예. 뭐 맞고 틀리는 걸 따지고 이렇지만 감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이제 여성이고 말이죠. 그래서 남성보다 3배나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뇌의 구조도 다르대요. 그래요? 예, 그게 다르고 화학적 구성도 다르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동생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형들 만나고 하면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한 5시간, 6시간을 이야기해도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여성분들 집에 가서 또 통화해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희도 항상 할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는 아내가 아니 무슨 남자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고. 그래서 아니 남자들도 수다를 좋아한다. 네.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 예. 7,000마디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뇌가 여자의 뇌보다 크대요. 생물학적으로 크긴 크지만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여성이 크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여성은 감정 처리를 위해서는 머릿속에 8차선 고속도로 정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성은 감정 처리하는 부분은 한 좁은 시골길 하나 정도. 좁다. 좁아요. 8차선 도로하고 시골길 하나. 좁아요. 큰 차이죠. 네.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도 말에 대한 교리들이 있을까요? 뭐 그리스교 안에서는 정말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라는 말을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혀라는 단어로 네. 혀를 네가 통제하지 못하면서 신앙 가질 수 없다. 야고보서라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 항상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혀는 칼 같아 가지고 사람을 찌른다. 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네. 혀는 칼이다. 네. 그 사람이 사람한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도 말이고, 사람이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말이다. 뭐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자주 하죠. 네. 네. 말이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데 말이죠. 목사님, 신부님은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잘해야 되는 직업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그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또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예.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저는 그 적확한 상황에 적확한 말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사람, 그런 상황과 사람에게 적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성자들은 정말 말을 그런 의미 잘해야 되죠. 아, 예.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실수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근데 목사나 신부나 스님 이런 분들이 말을 실수를 하면 정말 오래 갑니다. 그게 예. 기대감이 또 더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믿음도 있고. 예, 왜냐면 좋은 말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왜 이제 이런 일이 그렇죠. 생기면 네. 예. 신부님 같은 경우는 뭐 말을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던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잘못하는 경우보다는, 왜냐하면 목사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항상 구설수를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하는 경우보다는 제가 지금 놀랍게도 이제 말이 엄청 느려진 거거든요, 이게. 아 진짜요? 제 예전에는 엄청 빨랐습니다. 더 빨랐습니다, 이거보다. 근데 많이 느려졌는데 네. 이제 자꾸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말 좀 천천히 해. 그래서 말을 늦게 하다 보니까 느려진 겁니다. 놀랍게도. 아, 원래 템포대로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방금 전에 그 제가 얘기했던 게 원래 템포예요. 원래 말하는 게.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실수가 한 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그 스마트폰 이렇게 전화 걸려다가 네. 엉뚱한 사람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예, 잘못 눌러가지고. 네. 근데 그냥 끊기는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잘못 걸린 거예요. 근데 아차, 싶어가지고 아버님은 잘 건강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벌써 내가 아이고. 이미 2년에 돌아갈 번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잊어먹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맞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끊었으면 되는데 또 예. 그럼 직장은 좀 잘 다니시고 저 엊그제 은퇴하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역시 말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상황이나 그 상태를 예. 잘 이해하고 적합해야 된다는 경험을 제가 아주 한 피부로 느꼈습니다. 진땀이 나네요. 진땀이 네. 나요 지금. 예. 그래서 퍼스널한 거 개인 그렇죠, 신변에 그렇죠. 대한 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저는 네. 그 결혼 전이에요 이건. 결혼 전에 진짜 이제 잘 모를 때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그 결혼한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 누나가 이제 조금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조금 넉넉해졌는지 좀 이렇게 어떻게 배도 조금 나오고 이런 상황에 제가 누나 축하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그런 예. 넘겨짚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 뒤로 절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살쪄서 배 나온 사람한테 임신 축하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진짜. 예. 네, 청취자 여러분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이닝님, 살만세 오늘도 화이팅. 유익한 방송 감사히 듣고 있어요. 한마디를 해도 말은 아름다운 말,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험한 말을 하는 부모는 그 자녀들도 험한 말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어른 보고 배우는 게 네, 자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집에서 따뜻한 말, 점잖은 말을 써버릇하면 그 아이들도 커서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7176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추석합니다. 오늘 목사님 신부님 오셨군요. 비 온 뒤에 기분은 좋은데 황사가 있네요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황사가 많다고 합니다. 늘 푸른 추님, 목사님 신부님 샬롬 해주셨습니다. 네. 꽃마리님, 3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유익한 방송 귀 쫑긋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셨네요. 네. 8493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금요일 사연을 보내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지난달 둘째 공주를 만났어요. 지금도 집에서 육아 전쟁 중인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혜영아 사랑한다. 두 공주 이쁘게 키우자. 네, 8493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아내분은? 그렇죠. 예. 멋지십니다. 네. 2180님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아침마다 7살, 9살 두 손주에게 해주곤 합니다. 말과 함께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해주셨습니다. 0622님 평소엔 말이 없다가 술 마시면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180도 바뀌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는 왜 그런 건가요? 쑥스러워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그런 분들은 잘 받아줘야 돼요. 예.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왜 술 먹을 때만 이래 이러면 안 되고 술 먹을 때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 줘야 되고 그래야 이 사람이 관계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핀잔을 주는 건 좋지 않죠.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한태연님 하루에 사랑합니다를 3번 이상 합니다. 그래야 밥상이 좋아져요. 야, 근데 진짜 지혜로우시네요. 냉이 민들레 이 무슨 반찬 끝내줘요 해주셨습니다. 네, 봄나물 드시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말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적합한 말을 그렇죠. 적합한 경우에 맞게 해야 된다. 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말 실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그거 사람들 다 아시면서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실수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말하시는 게 본인의 생각보다 우선돼서 저는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충분히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생각보다 항상 말이 앞서게 되면 이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3번 생각하고 얘기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 농담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3번 생각한 다음에
말하지 마라. 근데 그것도 그렇죠. 맞는 것 맞아. 같아요. 굳이 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면 네. 안 하는 게 맞다. 네. 근데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위기 중에 네.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 함께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네. 그 사람을 약간 바보 취급하거나 아니면 좀 능력이 없거나 네, 힘이 그 없거나.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겨서 그래서 거꾸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분위기를 주도해야 내가 능력이고 네. 어떤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존경받는 뭐 네. 이런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좀 강박관계. 그런 의식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실수도 많고 네.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사실은 앵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라디오를 계속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실 라디오가 생방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은 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좀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이겨내시는 편이세요? 그걸 이겨내야 될 문제인가요, 그게? 자연스럽다. 그건 삶이다. 이게 그걸 이겨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개그맨들은 직업병으로 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 조용해지잖아요.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라도 던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예.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사석에서도 예. 뭔가 조용하다 그러면은 지금 개그맨으로서 예. 뭔가 지금 살려야 잘못하고 된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정규 씨 지금 말씀해 주셨고 네. 또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요. 그런 그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좀 밀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고 말을 이제 억지로 많이 할 경우에 본인들이 아셔야 될 게 그게 남의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럼요. 네. 다 보여요. 맞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말을 막 만들어서 하고 뭔가 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좀 무리를 하고 있구나. 무리수를 이게 던지는 다 거는. 보입니다. 네, 그럼요. 보이셨나요? 그렇게 무리를 하시는 게 보이셨나요? 무리수를 던지는 거. 그게 보이니까 그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항상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자, 모든 화는 세치혀에서 나온다. 이거 저 수천 년 전부터 있던 말 아닙니까? 그럼요.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는 말인데 말이죠. 네. 정규 씨도 말 실수 경험 있으실 테고 말이죠. 예,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말들에 좀 이렇게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 가족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족들한테 갑자기 올라오는 어떤 그런 감정을 사실은 조금 참고 누를 필요성이 많은데 그걸 그냥 말해야지. 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좀 말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은 의식하지 않아도 집 밖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 조심하고 맞아요. 긴장하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게 풀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나중에 후회할 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 조심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체질화돼 있어야 그렇죠. 맞습니다.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안 나와야죠. 좋은 말로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고 집안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말 많이 하는 분들 또 직업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나 가장 큰 문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말할 있어. 생각에 그럼요. 왜 자기가 뭘 말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남이 하는 소리 안 듣거든요. 예. 이게 가장 또 큰 문제를 발생시키죠. 맞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잘 안 들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거든요.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간 남의 말을 잘 듣는 시간을 2배 이상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건 뭐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 많은 사람. 맞아요. 내가 말할 시간을 안 주거든 상대방이. 그렇죠. 캐릭터가 겹치니까. 싫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예, 맞아요. 내 기회를 뺐으니까. 네. 오늘의 퀴즈 내고 가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듣고 알찬 정보 얻고 선물 받는 시간 살만세 퀴즈 타임. 정규 씨 퀴즈 주시죠. 네, 살면서 OX 퀴즈.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각인하는 효과가 있다.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자, 청취자 질문입니다. 말 실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면은요. 말이라는 게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싸울 때나 감정이 격해질 때 보면 평소에 마음속에 생각하던 말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지금까지 날 그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야. 이렇게 느끼고서 더 관계가 나빠진다. 성직자님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마음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떤 품꾼에 따라서 사실은 무의식적이라도 사실 그 머릿속에 기억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자기도 표현을 안 하고 있는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이 칼이 되는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평소에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이거나 남에 대한 그런 그 아픈 말을 낼 수 있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아예 조절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네. 마음을 품고 난 이후에 말은 정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5894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목사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근무 중 좋은 말씀 감사히 듣네요. 행복한 불금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양양 소예 아빠님, 경기 광주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출석 체크합니다. 광주도 비가 주르륵 옵니다. 청취자님들 빗길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그리고 개그맨 이정규 씨 모시고 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7139님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말을 거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는데도 또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앵커분님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 생각하고, 예,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180님, 새치 혓바닥에서 나오는 말은 인류 대장장이 손에서 나온 칼끝보다도 무서운 독이라고 합니다. 쇠꼬챙이에 다친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상대방 가슴속까지 파고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십 년 가죠. 수십 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평생 가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왜 진짜. 인격 살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명을 끊는 그런 살인 말고도 어떤 상처가 크게 되거나 아니면 큰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말을 누군가한테 들으면 평생 그 짐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이 이미 그때 이제 죽은 거와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죠. 예. 정말 말은 조심해야 되고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지석효님, TBS 완전 팬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TBS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응원과 박수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337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말이란 게 많이 할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기보다 말을 많이 듣자는 주의입니다. 맞습니다. 네, 슬기로운 말씀입니다. 2968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겠죠. 싸우다 보면 맞아요. 마음속 생각이 따발총으로 나오는 우를 범하네요. 해주셨습니다. 7176님, 라디오 4분 모두 좋으신 분이다. 평소에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개그맨님들은 대부분 침묵이 어렵다고 하시고 분위기를 즐겁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시는 듯합니다. 직업병이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있는 게요. 이렇게 말에 어떤 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냥 저도 좀 참아요. 네. 참아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좋네요. 자연명가님, 저는 아들들이 직장인인데 통화할 때면 늘 아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표현 네. 자주 할수록 좋겠죠. 맞습니다. 4304님,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면서 우울한 날씨도 맑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해주셨습니다. 노고다님, 말에 화살을 가벼이 쏘지 말라.
한 번 귀에 박히면 사람의 힘으로는 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멋지다. 이정규 씨 아까 네. 퀴즈 주셨죠?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말과 관련된 책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에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말 그릇 또 언어의 온도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 제가 또 한 가지 그 말과 관련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말을 이렇게 상처 받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예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상처를 저 사람의 말투는 원래 저런 부분이고 저럴 때 저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 방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상처받는 건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못 고쳐요. 왜냐하면 말 습관이라든가 마음씀이 그럴 수 있으면. 근데 계속 만나야 돼. 네. 뭐 친구든 가족이든 그럴 때는 자기가 저 말이 들렸을 때 그걸 마음속에 상처받기 이전에 좀 저 사람의 말투는 원래 저런 부분이고 저런 부분이니까 내가 저런 말에 상처받지 말아야지.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만 손해예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상처를 받는 분들은 네. 자기가 좀 쉽게 보이는 부분이 없나. 좋은 표현으로 말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말을 나한테는 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상대방이 생각하나? 아, 그런 그것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 네. 괴로운 일이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격이 낮거나 그릇이 작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남에게 좀 지나치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너무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예. 저 사람한테 말을 막 해도 이런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있죠, 충분히 있죠. 말수가 적고 항상 점잖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한테 함부로 말 못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 내가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점잖게 하고 너무 사적인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에 대해서 사실 격언이나 좋은 문장 많잖아요. 정규 씨 네. 관련해서 질문 하나 주시죠. 이거는 뭐 거의 온 국민이 알 것 같은 그런 속담.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제 질문 나갑니다. 정말 갚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잃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1000냥 이상의 빚을 갚을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1000냥 이상의 빚을 질 수도 있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말 중에 괘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괘씸하게 만들면 자기가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목사님.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은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우리 성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그 성인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성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유머를 잘하는 거예요. 오. 유머. 그러니까 농담하고 유머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달라요. 예. 좀 격이 다른데 그럼요. 한국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유머에 약해요. 그렇죠. 이게 유머는 그 듣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예. 사람을 마음을 청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힘이 되고 네. 정말 천냥빚 받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유머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는데 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천냥빚 간다는 말을 어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니까 그거를 생산적으로 하면 내가 얼마나 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유머를 잘하는 유머스러운 사람 될까. 개그도 예. 유머가 돼야 된다. 예. 네. 농담이 아니라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네. 저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예. 지금 유명한 개그맨들 중에 보면은요. 네. 거기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그럼요. 웃기는 예.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이 네, 있어요. 네네네. 아예 그런 사람들은 거의 90%의 말이 남을 깎아내리고 네네네. 핀잔을 주는 예. 식의 그런 분들 개그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하려고 하는 이 네. 분위기가 굉장히 네. 강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왜냐면은 사실 그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이런 순발력이라고 하는 그런 재치나 네. 이런 부분들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머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렇죠. 뭔가 네. 청량한 그런 느낌을 하게 해야 되는데 깎아내려서 하는 거는 비아냥거림과 좀 이 꺼림칙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그맨들도 많이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요즘 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정규 씨, 네. 너 T야?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 요즘에 그 MBTI로 성격 유형 검사를 이제 하는데 16가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구간이 바로 T. 네. 그리고 이제 이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T와 반대되는 게 F.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제가 TF 구분법을 한번 상황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두 분이 또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그 말씀 주시기 전에 네. T하고 F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T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T는 살짝 이성적인 부분을 네. 강조하는 거고요. F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하고 감성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네. 터치하는 거를 F 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 났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목사님, 신부님, 앵커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교통사고 났어요라고 하면 자 우리 앵커님부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예, 어디야 지금?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안 다치셨어요? 안 네. 다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신부님. 119나 보험에 전화하라고. 여기서 이제 딱 나옵니다. 예, 어디야? 119 뭐 이런 거는 이제 T 쪽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안 다쳤어는 이제 살짝 이제 F 쪽으로 가신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좀 괴로운 일 혹은 난감한 상황을 당했을 때 사람 사실 그 마음속 깊이 이런 게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좀 뭔가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네. 근데 바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런 이제 그 말 한마디가 네.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좌지우지한다. 예, 이런 또 느낌이 있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규 씨. 맞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말과 관련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8318님. 저는 오늘 병원 검진으로 휴가 내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라디오 틀었는데요. 너무 알찬 방송 귀 쫑긋 세우며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7260님. 저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여친에게 뭐든지 사주고 싶어 마구마구 약속을 합니다. 멋지시다. 다행인 것은 약속의 90%는 우와. 지키고 있어요. 우와. 말은 즉 약속 그 지켜야죠. 그게 다행일 수도 있고 좀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네. 멋지시다. 7176님, 전 솔직하게 물어봐요. 나는 그 말 들으면 상처받는데 나에게 상처 줄 의도가 있니? 와. 묻고서 아니라고 하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제 마음을 다독여요. 와. 나를 상처 주려고 그런 말 했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근데 진짜 너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런 말 받으면 상처받아. 오. 너 나 상처 주려고 그랬던 거야? 예. 그러면 상대방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예. 와. 6408님. 말 한마디로 몇십 년 우정도 금이 가더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0622님. 말 많은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3번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야. 당장은 스트레스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근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습관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예. 예. 9630님 안녕하세요. 어찌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시는지요. 우리 집 남편 말이 많으면 실수 많이 한다고
결혼 생활 40년인데도 지금도 항상 생각하고 말한답니다. 와.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진짜 멋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8405님, 말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단단해져서 상처받지 말고 저도 주지 말아야겠어요.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7761님, 문자 짧지만 강한 의미가 호호호 많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야. 네, 8005님, 아들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이 시간 통해서 사과의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분은 또 아이디가 재밌는 분이신데요. 미래소년 피나님. 코난이 아니고 피나님이네요.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면 그 말이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신경 안 쓰는 게 답입니다. 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좋지 않은 얘기는. 네,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개그맨 이정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연 정규 씨 소개해 주시죠. 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유독 아픈 날이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말이니 신경 써봐야 나만 손해라고 마음을 다독이지만 자꾸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설마 나를 싫어했나? 아니 지금까지 나를 우습게 봤던 거야? 그러다 보면 자책감이 들어서 저 스스로 마음에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타인의 말이 아플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타임의 말이 아플 때 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는 아픈 말은 저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왜냐하면 이걸 혼자 곱씹게 되면 계속 상상의 나를 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통이 거품처럼 더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아예 그 사람과 관계가 아예 끊어지고 네. 심하면 오히려 어떤 자기 안에 마음의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었을 때 그걸 바로 짧은 시간 안에 가서 진의를 본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기분이 나쁠 때는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각이 이제 꼬리를 자꾸 물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아예 끝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면 점점 더 그 상대는 비슷한 유형의 그쵸. 더 나쁜 유형의 말을 계속 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20년 지기거든요. 네. 근데 얼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죠. 야,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참 기분이 안 좋더라. 제가 이제 그냥 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그랬더니 왜 그러면서 해주는 이야기.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이랬었다 하면서 저도 좀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푸니까 확실히 깔끔해지더라고요. 정규 씨 말씀 중에 제가 토를 달자면은요.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오해였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의도보다 결과입니다. 밖으로 나온 결과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걸 물어볼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저자세를 물어본다거나 너무 싸우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맞아요. 당당하고 점잖게 물어보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마주 보면서. 자, 그리고 언어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그 거친 화법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 좀 예의가 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선의로 뭘 권했는데 난 그거 싫다. 난 아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 일단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돌려서 거절하거든요.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을 했을 때도 그거 아니야. 바로 반박하지 않고 그렇군요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한 다음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부드럽게 네. 말하는 그런 습관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대방의 경제 사정, 네. 재정 상황, 자식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집 샀다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 줬냐, 이런 말도 좀 아주 개인 신상에 관한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점잖은 것 같고 말이죠. 네. 자,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씩만 정리해 주시는 말씀 해 주신다면. 네,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말의 능력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고 또 사람과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좋은 우리의 어떤 인류가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길을 북돋는 그런 말 사용으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부님. 네, 그 말은 이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해질지에 대한 생각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과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정규 씨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8005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들에게 심한 말을 했던 과거를 반성해 주신 8005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그리고 이종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